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수십 가지 인심난지 물의 깊이는 알 수 있으나 사람의 속마음은 헤아리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인간관계가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70대에 접어든 김 씨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모처럼 친구들과 약속을 잡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시작해서 벌써 40년이 넘은 친구들입니다. 만나니 반갑고 젊은 시절 함께했던 추억들도 떠오릅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유독 한 친구만이 껄끄러운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불편해집니다. 이 친구의 본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면 정말 속이 후련할 텐데 말하는 태도가 뭔가 항상 나를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 부정적이기까지 합니다. 오늘도 젊은 시절 추억 얘기가 한창인데 얘기 도중에 갑자기 한마디 합니다. 에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거 아니야. 기억 안 나? 그때 네가 상철이한테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아니라니까. 그것보다 너 요즘 아들 이혼했다며? 그렇게 됐어. 갑자기 멍해지고 우물쭈물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지나가기 일쑤이고 이렇게 이게 뭐지 하는 상황이 자꾸 생깁니다. 맞니 틀리니 말싸움하기도 애매하고 마지막은 항상 내가 안 좋은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말하다가 이런 식으로 자주 난처해지는데 그러다 보니 자리까지도 불편해집니다. 어디 그것뿐인가요? 식당에 가면 여기 주문. 반말로 시작해서 반말로 끝납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항상 존대를 쓰는 내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좋은 날 분위기 망치기 싫고 다른 친구들도 있으니 그냥 넘어가지만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나이 들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만나서 대화할 때는 잘 모르고 지나갔지만 대화를 하고 나서 하루 종일 기분이 찜찜하고 며칠 동안 자꾸 생각이 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놓고 기분 나쁘게 하면 싸우기라도 할 텐데 착한 척 위로하는 척 하면서 내가 힘들어하는 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밝히고 실수라고 합니다. 어떻게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실수를 할까요? 사람의 인성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일시적으로 숨길 순 있어도 반드시 어떤 계기로든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만나고 손절은 뒤늦습니다. 관계를 맺기 전에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죠. 상대의 본 모습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상대의 본 모습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사람의 본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때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인간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처하면 본 모습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 모습은 가장 원시적인 춥고 배고프고 아플 때와 같이 본능적인 환경이 결핍에 처할 때 잘 드러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들거나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에 맞닥뜨려도 순리대로 차근차근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든 쉽게 해결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칙이나 기준을 깨는 것을 망설이지 않고 오로지 쉽고 편한 길만을 선택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내가 처한 상황이 안 좋아도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들이 있고 지켜야 할 원칙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말을 하고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인성, 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뜩이나 안 좋은 컨디션인 걸 뻔히 알고 파악할 수 있는 기회는 이때다. 옆에서 어디 한번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작정하고 성가시게 군다면 안 좋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평소에 조심하고 배려하면서
지내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좋은 상황에서 본인의 감정에 휘둘려 무례하게 말하고 함부로 행동한다면 반드시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경우 상대방의 본심을 파악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상대방은 당신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자신보다 아래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자신보다 강하게 생각하거나 존중을 한다면 무례하게 대하기는 힘들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극단적인 상황인 며칠간 배고픔이나 극한의 추위, 큰 아픔 등에 처할 일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진짜로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다면 타인의 본성 확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존부터 우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서 상대방의 본 모습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100% 파악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살짝이라도 엿볼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사람의 본 모습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일상에서 본 모습 파악하는 법. 첫 번째, 잘해줍니다. 어떤 사람인 줄도 모르고 무조건 잘해주면 호구로 보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호의를 베풀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손해보지 않을 선 안에서 친절하게 호의를 베풀어 보면 됩니다. 호의에 예의 있게 호의로 답해오는 경우는 앞으로 발전된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상대방의 호의를 가벼이 여기고 바로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 삼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호의를 베풀고 보상 심리를 바라면서 기브 앤 테이크를 주장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상대방의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매너 있게 상대방을 대하는 만큼 상대방도 예의로 대하는가, 반대로 친절을 굽신거림이나 본인 우위로 생각하고 마치 본인이 윗사람처럼 행동하는가를 지켜보면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본 모습 파악하기. 두 번째, 옷차림. 첫 인상은 생각보다 그 사람을 판단하는데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을 단지 첫 인상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가볍게 첫 인상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상대방을 어떤 사람인지 파악을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첫 인상을 좌지우지하는 옷차림. 제2의 피부라고 말할 수 있는 옷은 단순히 몸을 보호하는 역할뿐 아니라 그 사람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평소 어떤 옷을 즐겨 입고 액세서리는 어떤 종류를 착용하는지에 따라서 성격과 심리 상태까지도 파악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연한 옷을 선호하는 사람은 감성보다는 이성적인 사고가 발달하는 편인데 성격이 쾌활하고 밝은 데다 언변이 좋아 대인 관계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짙은 색 옷을 선호하는 사람은 속이 깊고 신중하며 계획적인 성향이 강한 편입니다. 특히 검정색을 선호하는 사람은 내성적이며 신비주의 성향이 있습니다. 탁월한 감각과 긍정적인 태도가 장점이지만 의외로 권위주의적인 면도 공존합니다. 반대로 흰색을 즐겨 입는 사람은 일상을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화려하고 튀는 것보다 무난한 것을 좋아합니다. 보통 자연스럽고 깔끔하게 옷을 입는 사람은 성실하고 관대하며 책임감이 강하고 신중하여 입이 무거운 편이나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면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색상과 튀는 옷을 선호하는 사람은 남들에게 드러내 주목받기를 좋아하고 나르시즘이 강해 본인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옷을 자주 입는 사람은 직설적이고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반면에 한번 옳다고 결정한 선택을 번복하기 싫어합니다. 이렇게 평소 자주 입고 즐기는 옷에 따라서 그 사람의 특징이나 인품들은 예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옷차림에 따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들은 내가 없어 보이고 구질구질하고 나를 낮춰서 행동해도 함부로 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본인의 옷을 잘 입는 것을 무기로 가스라이팅 하면서 흔들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기꾼들이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것이 옷 헤어스타일 같은 외모와 시계 같은 액세서리입니다. 그래서 옷차림에 속지 마라. 그 속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물론 옷차림으로 상대방을 100% 파악할 수 있다 하는 정답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자신이 선호하는 색상이나 스타일에 따라서 드러나는 취향과 분위기가 있고 옷차림 속에는 상황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예의가 들어있음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일상에서 상대방의 본 모습 파악하기. 세 번째, 물건 빌려주기. 단지 물건을 빌려줬다가 되돌려받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린 물건을 자기 물건인 것처럼 함부로 쓰는 사람에게 다시 물건을 빌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 이런 태도가 물건에만 해당이 될까요? 오히려 빌린 물건이지만 내 물건처럼 소중히 사용하고 되돌려주는 사람은 단지 물건을 주고받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좋은 인간관계로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최악의 경우는 빌려준 걸 본인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달라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 다시 되돌려줄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이런 태도를 가지는 사람과의 관계는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착하거나 호의를 베푸는 상대에게 함부로 대하는 천한 마음가짐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 되었든 또 어떤 방식으로든 내게 줄 것이 없습니다. 줄 생각도 없고요. 일상에서 상대방의 본 모습 파악하기. 네 번째, 같이 걸을 때와 술 마실 때 단순히 걷는 행위에도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길을 걸을 때도 반대편에서 사람이 오는 걸 알고도 비켜주지 않는다든가 오히려 길을 막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타인을 배려하기보다는 본인을 우선시하는 이기적인 성향인 경우가 많은데 평소에는 티가 잘 나지 않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본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무례한 행동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특히나 술 약속들이 많은데 평소에는 잘 티가 나지 않지만 유독 술을 마시면 성격이 180도 바뀌거나 폭력적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이성적으로 느슨해지면서 본래 성격이 나오게 됩니다. 맨 정신에는 보는 눈 때문에 숨기고 사는 본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죠. 미국 버팔로대 연구 자료에 의하면 술 마시면 성격이 변하거나 폭력적으로 변하는 사람들을 술을 마시지 않는 상태에서 조사해 봤더니 일반인보다 쾌활 지수는 낮고 분노 지수는 높았다고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평소 생활 속에서 분노가 쌓여 있다는 겁니다. 서울대 병원 강훈구 교수님에 따르면 평상시에는 전두엽의 실행 기능이 본능을 억제하지만 음주 시에는 알코올이 뇌 기능을 억제하기 때문에 원시적인 본능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성으로 붙잡고 있던 본성을 술이 드러내주게 됩니다. 술이 나쁜 게 아니고
원래 본성이 개차반인 거야 라고 간과할 수도 있지만 술주사 안 좋은 사람은 마음속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분노가 쌓이고 그 문제가 술주사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술을 적게 조절해서 마시는 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임시 방편일 뿐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자신의 본 모습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자신을 솔직하게 되돌아보고 자기 내면의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상대방의 본 모습 파악하기. 5번째, 싫어하는 것 파악하기. 주는 것 없이 그냥 정이 가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의외로 여기에는 내가 감추고 싶어 하는 혹은 내가 인정하기 싫어하는 내 모습이 숨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나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내가 부정하고 싶은 나의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나도 주목받고 싶고 나서고 싶은데 눈치 보랴 평판 신경 쓰랴 그러질 못하는 내가 보여. 사람 자체는 좋은 사람인 것 같지만 이유 없이 정이 가지 않습니다. 보통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나를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싫어하고 꺼려하는 것들에는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담겨 있고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힌트가 숨어 있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는 살아가면서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한 번도 쉬웠던 적이 없습니다. 좋은 사람인 줄 알았다가 뒤통수 맞기도 하고 별로였던 사람이 사실은 진국인 경우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상대방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일상생활에서 드러나는 힌트들로 상대방의 본 모습을 파악하고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왜 좋은 사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무례하거나 음흉한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는 사냥감으로 취급당할 수도 있습니다. 마냥 좋은 사람은 존경은커녕 존중도 받기 힘든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좋은 사람이 돼야 한다는 말처럼 무책임하고 막연한 게 없습니다. 그냥 좋은 먹잇감에 지나지 않죠. 나를 스스로 지키고 타인의 강요에 의한 호의가 아니고 나 스스로 베풀 수 있는 자존감을 가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면서 남에게 호의를 베푼다? 어떻게 보면 정말 우스운 생각입니다.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보다 상대 심기를 생각해서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가장 선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는 배려와 고민들. 그 심정 물론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거절감과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거절당하거나 버림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더 큰 갈등을 피하고 싶어서 당연히 해야 할 말도 못하고 망설이고 우물쭈물하면서 내 표현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을 이를 당연시하며 무시하게 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해주는 만큼 상대방도 해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받기만 하고 예상과 다르게 행동한다면 자연스레 실망감을 가지기 마련이죠. 그렇게 나는 호의를 베풀었지만 한 번, 두 번 돌아오지 않는 반응에 결국 지치게 되고 그동안 잘해줬던 감정과 시간, 경제적 비용까지 의미 없이 소모했다는 생각 마저 듭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결국 감정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사람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타인이 나를 무시하고 무례하게 행동해도 내 행동이 잘못됐고 내가 할 소리 안 해서 그랬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후회로 자신을 학대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당신을 막대하고 무시했다면 그 사람의 본성이 쓰레기이기 때문이지 당신 탓이 아닙니다. 상처받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배려하는 사람이고 좋은 사람입니다. 좀 더 강해지시고 스스로를 먼저 존중하세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고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